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꼭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자의 처절했던 삶과 그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창작물이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그날 새벽 3시 김순미 가명 48세 씨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고 순미 씨는 불안한 마음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혹시 또 빚쟁이들이 온 건 아닐까? 아니면 남편이 무슨 사고라도 친 건 아닐까?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순미 씨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5살쯤 되어 보이는 너무나 작고 가냘픈 아이였습니다. 한겨울 새벽, 영하의 날씨에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로요. 아니, 이게 무슨... 순미 씨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복도, 그리고 작게 떨고 있는 아이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쪽지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순미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미야, 미안해. 준호를 잠깐만 맡아줘. 일이 좀 꼬여서. 금방 데리러 올게. 제발 부탁이야.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순미 씨는 무릎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날까지만 해도 순미 씨는 남편 박철수 가명 51세 씨가 출장 간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전 남편은 큰 계약건이 있어서 부산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사채 2억 원을 빌려 투자한 사업이 망하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린아이까지 남기고 사라진 겁니다. 엄마, 추워요. 아이의 가냘픈 목소리가 순미 씨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순미 씨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 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얘가 얼마나 추웠을까? 순미 씨는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난로를 틀고 담요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를 데워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큰 눈망울로 순미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 버려진 동물 같은 그 눈빛이 순미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준호야, 넌 이름이 준호구나. 순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순미 씨의 질문에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아빠가 엄마는 하늘나라 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미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자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빚에 쫓기게 되자 아이마저 버리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순미 씨는 참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순미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거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미 씨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왜 그래? 아빠가 안 올까봐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미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자신을 버리고 간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미 씨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이제 너 혼자 아니야. 이제부터 이모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알았지? 아이는 순미 씨의 품에서 천천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새벽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미 씨의 네 자녀들은 집에 낯선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딸 은영가명 23세이가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애는 누구예요? 순미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라고 해. 아빠가 데려온 아이야. 네? 아빠가요? 그럼 이 애는? 둘째 민수가명 20세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아빠의 다른 여자 아이인 건가요? 순미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셋째 수진가명 18세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요? 엄마가 그 애를 왜 받아들여요? 당장 보육원에 보내든지 해야죠. 막내 준혁가명 15세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애까지 키워요? 아빠는 또 어디 간 거예요? 순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아이 먹여 살리기도 벅찬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를 보는 순간 순미 씨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엄마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그냥 조금만 시간을 줘. 엄마가 생각해 볼게. 하지만 아이들, 특히 큰딸 은영이의 반발은 심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아빠가 우릴 버리고 도망간 거 모르세요? 우리가 지금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 모르세요? 그런데 남의 자식까지 키워요? 은영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순미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준호를 외면했고 준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계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이었건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돈 내놔. 당신 남편 어딨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줬는데 이자만 해도 벌써 3천만 원이야. 순미 씨는 매일 문 앞에서 쫓겨나고 협박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급기야 빚쟁이들은
집 안의 물건들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TV 가져간다. 냉장고도. 엄마,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미 씨는 무릎을 꿇고 빚쟁이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일을 해서 갚을게요. 제발, 일을 해? 당신 나이에 무슨 일을 한다고? 한 달에 얼마 벌 건데? 하지만 순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48세, 고졸학력, 경력 없음. 조건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미 씨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마트에서 시식코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비틀거렸고 정신은 몽롱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약 250만 원. 거기서 월세 8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쓰고 나면 남는 건 고작 70만 원. 2억 원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순미 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집에서는 매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야. 은영이가 준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울면서 구석에 숨었습니다. 누나, 그만해요. 준호도 잘못한 거 없잖아요. 막내 준혁이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미 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준호 어디 갔어? 순미 씨는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창문 밖 비상계단에서 웅크리고 있는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이는 눈물 뻔뻑이 된 얼굴로 순미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저 때문에 이모가 힘든 거죠? 저 그냥 갈게요.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미 씨는 와락 아이를 안아버렸습니다. 바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이모가 힘든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순미 씨는 네 자녀를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도 힘들어. 너희가 준호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이해해. 하지만 이 아이는 지금 갈 곳이 없어. 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는 건 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나 마찬가지야.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조금만 참아줘. 순미 씨는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엄마 일어나요. 그날 밤 비로소 집안에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순미 씨는 악착같이 일했고 매달 빚쟁이들에게 70만 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성의를 보이자 빚쟁이들의 협박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준호도 조금씩 집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없던 아이가 이제는 이모 다녀오세요. 이모 조심히 오세요 라고 인사를 건넬 만큼 밝아졌습니다. 순미 씨는
그런 준호를 보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 아이 하나는 지켜야지. 하지만 세상은 순미 씨에게 더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순미 씨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던 중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제가 좋은 기회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남자는 자신을 투자 컨설팅 회사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요즘 코인 투자 아시죠?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시면 한 달에 30%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원금도 100% 보장이고요. 순미 씨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실제로 수익이 난 사람들의 통장 내역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계약서까지 작성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3개월만 투자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도 몰라. 순미 씨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돈 300만 원,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빌린 돈 500만 원까지 총 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장님, 한 달만 기다리세요. 30%면 240만 원 수익입니다. 원금 포함해서 1040만 원 드릴게요. 남자는 믿음직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미 씨는 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순미 씨는 불안한 마음에 남자가 알려준 회사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 그리고 임대 팻말만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순미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기였던 것입니다. 800만 원. 3개월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그리고 빌린 돈까지 모두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으악. 순미 씨는 길거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내가 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순미 씨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 순미 씨는 청소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어지럽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오전 9시 순미 씨는 계단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누군가의 외침소리가 들렸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보호자분 오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순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딸 은영이가 눈물 뻔뻑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은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이대로 가시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합니다. 2주요? 안 돼요. 저 일해야 해요. 제가 일 안 하면. 순미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쉬어요. 엄마가 쓰러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영이의 절규에 순미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날 밤 은영이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알바를 시작했어요. 편의점이랑 카페에서요. 민수 오빠도 야간 배송 알바 시작했고요. 수진이도 과외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도울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쉬어요. 엄마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순미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희한테 이런 짐을?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함께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날 순미 씨는 처음으로 자식들이 얼마나 의젓하게 자랐는지 깨달았습니다. 2주간의 입원 생활 동안 아이들은 교대로 병원에 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심지어 준호도 따라와서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모, 빨리 나아요. 준호가 기다릴게요. 순미 씨는 준호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 아직 쓰러질 수 없어. 이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퇴원하는 날 순미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5 아이가 함께야. 그러니까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세상은 아직도 순미 씨에게 가혹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미 씨가 퇴원하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 모두가 일을 하면서 한 달에 약 400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는 매달 150만 원씩 갚기로 협상했고 나머지로는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준호도 이제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형, 누나들을 따르며 밝게 웃고 순미 씨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준호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받은 상장을 들고 뛰어왔을 때 순미 씨는 아이를 안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피고인 김순미는 2025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순미 씨는 황급히 소환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원고는 준호의 친할머니였습니다. 박준호 양육권 청구 소송. 준호의 친할머니, 즉 남편 박철수의 어머니가 준호의 양육권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찾지 않더니. 순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순미야, 준호는 우리 박씨 집안의 유일한 대를 이을 손자야. 내가 어떻게 우리 손자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당장 준호를 내놔. 어머님,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세요? 어머님은 한 번도 준호를 찾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제라도 책임지려고 하는 거야. 넌 남이야, 남.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순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준호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순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순미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준호를 안아 주었습니다. 아무 일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항상 준호랑 함께 있을 거야. 알았지? 하지만 법정 싸움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지만 결과는 비관적이었습니다. 김순미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당신은 준호의 보호자가 아니거든요. 친할머니는 법적으로 일촌 직계 존속입니다. 게다가 할머니 측에서는 경제적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준호를 잃는다는 말입니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양육을 방치했다는 점, 그리고 순미 씨가 실질적으로 6개월간 준호를 양육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 원은 필요합니다. 500만 원. 순미 씨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순미 씨는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준호 할머니가 준호를 데려가려고 해.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해. 500만 원이? 아이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 적금 깨면 100만 원 있어요. 쓰세요. 나도 알바비 모은 거 80만 원 있어요. 저도 50만 원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자신의 돈을 내놓았습니다. 순미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꼭 준호를 지킬게.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순미 씨는 떨리는 다리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저편에는 말끔한 옷을 입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순미 씨는 박준호 아동과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 원고는 친할머니로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안정적인 경제력과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순미 씨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지난 6개월간 단 한 번도 손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김순미 씨는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호를 보살피고 양육해 왔습니다. 이는 진정한 가족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판장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넌 누구랑 살고 싶니?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순미 씨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처음으로 안아줬어요. 엄마가 없으면 저는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방청석에 있던 내 자녀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재판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한 결과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박준호 아동의 양육권은 피고 김순미에게 부여하되 원고인 할머니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을 부여합니다. 재판장님,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재판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동의 의사와 실질적 양육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이겼어요.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은영이가 소리쳤고 내 자녀들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호도 순미 씨에게 달려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엄마랑 계속 있을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 준호, 엄마가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법정을 나서는 순미 씨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순미 씨 가족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빚은 아직도 1억 원 이상 남아 있었고 가족 모두가 여전히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큰딸 은영이는 대기업 계약직으로 취직에 성공했고 둘째 민수는 대학을 다니면서 배송 알바로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셋째 수진이는 고3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막내 준혁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제가 그림을 제일 잘 그린대요. 준호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신나게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겁먹고 웅크린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하네. 나중에 화가 되는 거 아니야? 헤헤. 저 나중에 크면 엄마 초상화 그려줄 거예요. 순미 씨는 준호를 안아들며 웃었습니다. 어느 주말 순미 씨는 5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엄마, 저 그네 탈래요. 준호가 뛰어가고 다른 아이들도 따라갔습니다. 순미 씨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웃고 있네요. 은영이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너희들 보면 웃음이 나와. 엄마, 후회 안 해요? 준호 받아들인 거. 순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오히려 준호가 엄마를 살렸어. 준호가 없었으면 엄마는 그냥 무너졌을 거야. 하지만 준호가 있어서 엄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저도 처음에는 정말 미워했어요. 솔직히 준호가 미웠고 아빠가 미웠고 모든 게 미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준호가 없는 우리 가족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준호는 이제 진짜 우리 동생이에요. 순미 씨는 은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를 이해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있어서.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햇반. 별거 없는 식탁이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김치 먹어봐. 맛있어. 형, 저 김치 싫어요. 아, 그럼 이거 먹어. 계란말이. 오, 맛있다. 순미 씨는 그 광경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순미 씨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기고 간 이 아이, 엄마가 잘 키우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잘 키우고 있어요. 당신은 이 아이를 버렸지만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을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준호의 엄마, 즉 하늘나라에 있을 그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준호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준호 잘 키울게요. 당신 아들,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때 준호가 잠결에 엄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순미 씨는 얼른 준호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잘 자. 우리 준호.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순미 씨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청소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혼자 외롭게 일을 나갔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엄마 다녀오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배웅해 줍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집에는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미 씨가 원하던 전부였습니다. 2035년 순미 씨는
58세가 되었습니다. 빚은 모두 갚았습니다. 10년간의 악착 같은 노력 끝에 마침내 2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큰딸 은영이는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습니다. 둘째 민수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셋째 수진이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막내 준혁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 미대 준비할 거예요. 준호는 여전히 그림을 좋아했고 미술 선생님도 재능이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응원할게. 어느 날 준호가 순미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는 왜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의 진짜 아들도 아니고 엄마한테 짐이었을 텐데. 순미 씨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바보야. 넌 엄마의 짐이 아니라 엄마의 희망이었어.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버틸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엄마야.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엄마도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날 저녁 5명의 자녀들과 손주까지 모두가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건배합시다. 우리 엄마를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고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순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행복이구나. 부자가 아니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구나. 그날 밤 순미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전 그날 새벽 문 앞에서 떨고 있던 작은 아이를 안았을 때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아이를 안는 순간 나는 다시 일어설 이유를 찾았다. 남편으로부터 상처받고 버림받았지만 아이와 나는, 우리는 서로를 품으며 치유되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여자의 선택이 5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그 여자 자신의 인생도 바꾸었습니다. 세상에는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순미 씨와 준호처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